오늘의 마지막 영상. 자, 개별 면접에서 인성 파악인데요. 이게 면접관과 고용주, 사장님, 회장님 등등의 임원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의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그 인성을 파악한다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한계가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원체 유튜브에도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클리닉이라고 하죠. 이런 모의 면접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훨씬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본래 인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면접을 가서 자기의 안 좋은 모습, 약점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강하다, 잘한다를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파악하기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파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3개월 이상의 인턴 경험이 제일 좋아요. 자, 인턴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부서의 팀의 팀원들이 그 인턴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늦게 출근하냐, 뭐 이런 거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가지고 3개월 이상을 꾸준히 지켜보고 그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받아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3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요. 한 달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꼭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좋은 모습으로 위장할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합격됐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본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인성 파악은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래도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조별 면접, 토론 면접, 역할 면접 같은 거에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A라는 역할을 줬는데 왜 A라는 역할을 안 하고 B라는 역할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요. 왜 저 사람은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간접적인 겁니다. 이건 마저도요. 자, 잘 준비된 지원자라면 인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태도, 말투, 억양, 어떤 대답할 때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성을 추측한다. 그 다음에 지원자의 역량.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행동사건 면접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지원자의 역량.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 다음에 과거 행동. 저 사람이 과거에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갈등 해결할 때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인성을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인성 파악이라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면접관이나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인데, 이거는 면접관이 오히려 경험이나 경력이 상당히 풍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짜여진 질문으로만 아는 것보다도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잘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인데, 원래 사람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딱딱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이라든가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까지 그거를 강요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게 인과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감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도, 그 다음에 글로 쓰여진 것, 말로 들었을 때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좀 잘 준비를 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무난하게 답변을 해야 뽑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예술이라든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참 저 사람이 재능은 정말 뛰어난데 뭐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사생활을 파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건 사고가 생기고 뭐 그러는 건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참 뭐 사건 사고 많고 참 복잡한 사람인데 뭐 일을 잘하고 뭐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많은 뭐 돈을 벌어다 주고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면 절대 해고 안 하죠. 계속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그러죠. 이게 딜레마예요. 어차피 고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라고요. 참 저 사람은 가치 있기는 좀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한데 아주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요. 그러면 뭐 같이 가는 거죠 뭐. 흔히 말해서 좀 요새 말로 인성 파탄자예요. 인성 파탄자인데 뭐 하는 일은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요새 재택근무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나하고 마주치진 않아도 일을 다 해오니까 뭐 무리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일을 잘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건 좀 면접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일을 좀 잘 못하고 해도 우리 조직에서는 저 사람 없으면 좀 조직에 좀 융화가 안 돼,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그럼 필요해요. 그 사람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같이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오류 중에 하나는, 자, 면접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뭐 나를 좋아해요. 이건 뭐 여자가 남자 좋아해, 남자가 여자, 그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잘 따라요. 그 다음에 뭐 일도 곧잘하고 성격도 곧잘, 괜찮아요. 그러면은 같이 데리고 가요. 이게 굉장히 묘해요. 사람 관계라는 게. 뭐 내 말 잘 듣고 내가 예뻐해주고 내가 귀여워해준다, 이건 절대 이성그 아닙니다. 얘는 뭐 내가 좀 싫은 소리 해도 좀 이해하고, 뭐 내가 하라는 거 잘하고, 가끔은 나한테도 굉장히 먼저 알아서 잘 다가와 준다. 그러면 사람 데리고 써요. 사람 데리고 간다고요. 이런 사람을 냉정하게 버리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공개 채용을 하고, 이거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성, 다른 말로 이제 개성,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좀 우리 채용 면접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이건 한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드릴 시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인성 면접 하는 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영상 모두 다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집단 면접, 역할 면접, 합숙 면접, 임원 면접 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들, 상식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